당금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권이고요. 낙폭은 일단 크게 키워가진 않고 있습니다만 수급적으로 눈에 띄는 현상이 보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상장하고 지금 굉장히 큰 수급을 그쪽으로 끌어당기고 있고요. 다른 종목에서는 빠르게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떨어지는 종목 개수가 양시장 도합해서 개장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650여 개, 코스닥도 1,200개 정도로 하락 종목 수가 확산되고 있네요. 오늘 장 마감까지 어떤 흐름 나올지 예의주시하시며 보셔야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풀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니맵 통해서 현재 종목들 분위기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장도 약간의 보합권, 상승과 오름을 좀 반복하다가 방향성 없이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국내 장도 뚜렷한 이슈 없이 흔들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관련한 수급 이슈도 되겠고요.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밤사이 테슬라가 하필 이 타이밍에 좀 4% 이상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 2차 전지 종목 에코프로 머티 이슈와 함께 영향받으며 덩달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사주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 장에서는 일단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도 외국인의 매수 1위 꺼낸 삼성전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의 매도 나오고 있고요. 1% 정도 하락권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밖에는 현대차, 기아 그나마 보합권에서 나름 견조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은 대형주도 뚜렷이 방향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가 보죠. 일단 시장이 오늘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 리뷰부터 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요. 과장님 종목이고 10월 27일 말씀 주셨었는데 다시 한번 또 관심권역에 들고 있습니다. 좋은 시세 내면서 AS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전력기기는 3분기에도 실적이 좀 잘 나와주면서 역시 실적 시즌에 또 모범생의 면모를 보여줬는데 3분기에 이게 이제 피크가 아니기 때문에 4분기에도 계속해서 가져갈 만한 종목이라서 저는 목표 주가 도달을 하더라도 당분간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홀딩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넘어가더라도 4분기 실적까지는 홀딩해보자. 좀 마음 편히 들고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미국의 전력기기 교체 수요 뉴스라던가 증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저희도 관심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장님과 항상 하는 저희의 루틴이 있죠. 한 주간 기관 수급 어디로 이 발걸음을 돌렸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사모펀드 연기금의 수급 방향인데 노란색이 딱 눈에 띄네요. 반도체 쪽으로 집중 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3분기 실적이 끝나면 매 분기 그렇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패를 다 열어서 봤기 때문에 다음 4분기에 또 기대가 되는 종목들로 이제 종목을 압축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3분기 반도체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 흐름은 좀 갈리고 있습니다. 3분기 부진이 4분기까지도 이어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부진한 반면에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들로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여러분께서도 좀 그런 쪽으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후공정 쪽, HBM 쪽에만 몰렸던 수급은 전공정 단으로도 지금 확산이 되면서 내년도에 HBM 3E 양산할 때 이 앞단, 전공정 단도 이제 1A, 1B 라인을 많이 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이제 수혜주들 그리고 이제 레거시 쪽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로 수급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반도체 쪽으로의 연기금 사모펀드 매수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이유까지 건네받았습니다. 또 몇 가지를 더 보면 여기 핑크색에 LX 세미콘 그리고 캠트로닉스가 있어요. OLED 쪽 종목인데 삼성에서도 최근 들어서 OLED 투자 아낌없이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관련 기업들 아이패드 OLED 탑재 뉴스와 더불어서 계속 조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슬슬 분위기를 타려나 싶기도 하고요. 네, 일단 OLED 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삼성에서도 사실은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쪽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부터는 전방에 대한 OLED 적용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특히
특히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모멘텀은 애플의 패드 쪽에 OLED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반영이 되면서 워낙 빈집이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급이 기대를 하는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사실은 3분기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수급이 그 실적 발표 난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에 3분기가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표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덕산 네오룩스, P&H테크, 이녹스 첨단 소재 쪽까지 해서 바스켓으로 지금 기관 쪽에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LED 쪽도 장기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둘 법한지 한번 고민해 볼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또 수급적으로 확인되는 쪽이 있어요. 우리기술투자, 위메이드, 사실 위메이드만 봤으면 게임인가 할 수 있지만 우리기술투자와 같은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인 쪽일 걸로 추정이 되는데 비트코인 쪽이 내년 4월 반감기 앞두고 엄청난 시세를 보이면서 관련주들도 좀 끌어왔었단 말이죠. 오늘장 물론 우리기술투자 이쪽은 4%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만 이쪽으로 수급이 집중된 이유도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코인은 사실 작년에 좀 좋았고 관련주들 사실 많이 쉬었는데 기관에서 수급이 유입될 정도로 코인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잘 안 나오면서 기관이 모멘텀 플레이를 한 감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연중 최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랠리를 또 펼치고 있고 올해나 내년 말에 BTC ETF 승인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년에 반감기 4월에 또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빗썸이라는 기업이 IPO를 하겠다라고 또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을 지금 함께 그런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다. 단 이 관련된 종목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 발 빠르게 좀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을 하셔라. 제한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 수급을 추적해 보면서 관심을 둔 요소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짧은 코멘트 나눠봤습니다. 이제 유영아 과장님의 종목 곧장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VT입니다. 어차피 1등은 리들샷. 포인트 열어보죠. 리들샷 인기가 엄청 나더라고요. 지금 다이소에서도 조금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이소 세 군데를 갔는데 못 샀고요. 저도 300샷을 하나 올리브영에서 구했는데 아직 안 발랐거든요. 근데 써보셨다고 후기가 어떠셨어요? 네. 제가 사실 시장 조사를 이제 몇 개월 전에 다녀와서 리들샷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 너무 테스트했을 때 아파가지고 안 사용을 하다가 워낙 품절 사태가 지속이 됐고 제 주변에 쓰시는 분이 너무 피부결이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쓰고 있는데 모공이 줄어들어요. 모공이 줄어들고 세수할 때 굉장히 이 피부결이 굉장히 고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니들샷 하는구나 저도 느끼고 있고 임상을 지금 진행 중인데 니들샷 열풍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라고 차트만 보시고 외면할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지금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요 니들샷이라는 라인을 출시를 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출시 1년 만에 거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 실적에서 50% 차지하는 지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3분기에 사실 숫자가 제대로 좀 묻어 나왔는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근데 아직까지 캐파가 좀 부족해서 원하는 수량만큼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앞으로 캐파 확대되면 더 추가적인 숫자들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드럭스토어 매출 기대감이 높더라고요. 네, 맞아요. 원래 일본에서 VT가 인기가 있었는데 저번에 제가 이제 시장 조사 갔을 때도 일본 분들이 1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묶음을 사가는 걸 제가 좀 봤거든요. 일본 현지 시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고 이번에 3분기에도 일본 쪽 수요가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분기에 반기 매출을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고 리드샷 매출이 2분기에 35억이었는데 3분기엔 155억으로 4배 이상 점프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리들샷은 100, 300, 지금 700 이렇게 라인 나와 있는데 저처럼 이제 좀 아파하시는 분들은 100을 쓰다가 효과가 좋으면 300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700까지 쓰게 되는데 어쨌든 이 100부터 700까지 있는데 요게 700이 훨씬 더 ASP가 높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품을 사용하는 그 트렌드를 보면은 100을 사용하신 분들이 꼭 700까지 좀 건너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좀 기본적인 ASP는 앞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현재 나와 있지 않은 50샷 그 다음에 뭐 800샷, 1000샷, 그 다음에 지금 그 콜라겐 니들 같은 것까지도 지금 구성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인 마진 개선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함량에서 고함량으로 이제 쓰임을 늘려가고 좀 더 제품군도 세분화된다면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훨씬 좋겠죠. 지금 뭐 해외에서 기반으로 해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리드샷 효과에 VT 주가가 승승장구했는데 국내 인기는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갖고 나온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업사이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회사가 마케팅 전략을 되게 잘 펴고 있다고 생각한 게 사실 국내에서는 큰 마케팅을 펼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다이소에 이렇게 소량으로 입점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왜 샘플 써보고 테스트해보고 어떤 화장품을 사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국내에서 굉장히 저는 이제 다이소에 한 700개 매장에 지금 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마케팅 효과가 발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규모는 작지만 국내 면세점 쪽에도 지금 그 9월부터 라인이 지금 들어갔는데 수요가 너무 좋아가지고 롯데 면세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개만 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사실 그 3분기에도 사실 그 용기가 좀 부족해서 뭐 원하는 만큼 못 판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용기 같은 것들이 잘 수급이 되고 있어서 저는 4분기에 오히려 더 한번 크게 실적이 점프업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내년도까지 저는 좀 숫자 늘어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그 다음에 국내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저는 숫자 성장하는 거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VT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차트 열어보고 이걸 어떻게 사? 라고 할 만큼 올해 정말 많이 올랐어요. 5,000원에서 지금 22,0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 어떻게 세워봐야 돼요? 네, 목표가는 일단 2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9,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5,000원의 목표가입니다. 도달 이후에 다시 한번 AS 해가도록 하겠고요. 충분히 주가가 올라왔음에도 업사이드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판단, 그 근거의 내용들 같이 전달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열어보시죠. TCK로 가겠습니다. 사실 하반기 들어서 계속 내리다가 11월 달 들어서 분위기가 싹 바뀐 종목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포인트 잡아갈게요. 삼성, 수혜주, 뭐든 삼성이 붙어야 이렇게 주가 회복을 보이나 싶기도 하고요. 네, 반도체에서는 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향후에 이제 V낸드 236단을 양산 라인을 좀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TCK가 워낙 주가가 안 됐었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업황 회복을 좀 빠르게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3분기 매출액 537억 원, 영업이익 149억 원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치 크게 상회하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기록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3분기부터 낸드 쪽에 감산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 주요 고객사인 랩리서치 쪽에서 아무래도 좀 재고 축적 수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그 랩리서치의 애처 장비 점유율이 이 고객사 내에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좀 아웃퍼폼하는 반도체 업황 자체를 아웃퍼폼하는 좀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의 V낸드 그리고 랩리서치 수혜를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 이제 업황 개선의 수혜를 고스란히 누려본다면 실적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분기는 지금
3분기보다 좀 나아진 영업이익 한 180억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3분기 바닥으로 해서 2분기 바닥으로 해서 3분기 턴했고 4분기에는 더 나아진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세대 V랜드 236단에 대한 양산이 늘어남으로써 TCK의 어떤 그 매출 상승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랩리서치의 점유율도 확대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어떤 시너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내년 기준으로 해서는 올해 저점, 내년으로 회복하는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한 1,000억 원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폭의 회복세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밸류에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밸류에이션이 과거 역사적 하단부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코로나 팬데믹 때 정도 수준으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지금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2022년이 사실 이제 탑 하이 찍은 해인데 2021년까지만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상당한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래도 바닥권에서 고개 들어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좀 편안하게 매수 버튼을 누를까라는 생각도 들 텐데 대응을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저는 목표가는 1차로 12만 원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8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이제 TCK랑 그 가져온 VT는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보고 얻은 투자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하나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밑에서 헤매고 있는데 둘 다 실적을 보고 뭔가의 변곡점이 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VT는 사실은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썰만 있었어요. 되게 최대 실적 나온다더라 이랬는데 숫자로 증명을 해서 보여줬고 거기다가 이게 피크아웃이 아니라 4분기에도 더 좋아진다더라. 그 다음에 TCK도 마찬가지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되게 좋네. 이게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4분기까지도 아마 기대감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시장이 변동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 숫자로 증명되는 쪽이 관심을 더 받습니다. 지금 VT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TCK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관심 두고 꾸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여러분도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한 번 더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유영호 과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